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고민들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죠. 공급 부족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좀 더 깊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관련된 기업의 주가들의 움직임도 매우 뜨겁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앞에 두 편의 영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이 제재는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캐파를 늘리는 것. 이제 이게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 이니셔티브를 뺏기는 거다.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저게 제재를 하면 주춤하거나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밀고 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제재하는 것은 10나노 이하 첨단 제품만 제재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조금 범용화된 22나노, 48나노 이런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제재를 10나노 이하로 하는 거는 사실 명분이 그런 거지 우리도 하고 싶을 거잖아요, 미국은. 뭐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걸 막았을 때 이게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제품, 통신제품, 컴퓨터 제품이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제재를 한 것은 첨단은 안 들어가고 범용 제품에서는 녹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삼원계 배터리가 성능도 월등히 좋고 뭐 이렇지만 지금 뭐 테슬라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리튬 인산철 이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게 CATL이 장착함으로 인해서 세계 1등을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이 이게 훨씬 조금 성능은 떨어져도 안전성이 높고 가격 싼 거, 뭐 전기차가 워낙 비싸니까 네. 그걸 써버리면 이제 이게 시장이 주류가 돼버리는 네. 그 CATL이 뭐 세계 1등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리고 아마 주가도 보면 CATL이 세게 올라가는 이유가 한국의 예를 들면 배터리 회사들은 뭐 주가들도 빌빌거리고 그러지만 중국에 우리보다 기술력 떨어지는 회사가 더 빨리 가는 이유, 시장은 이거 기술을 이긴다.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반도체 투자 이제 못할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오해인 것이 10나노 이하의 첨단 라인만 투자를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범용 제품은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도 보면 2019, 20, 21년에 그 중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율인데 이게 빨간 색깔입니다. 이게 각도가 가장 높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도 봤지만 웨이퍼 이거 지금 캐파를 누가 얼마를 늘리냐고 그러는데 전 세계 20몇 개, 29개 최근 2년 동안에 그 반도체 캐파 중에서 대만하고 중국이 8개씩 공장을 늘려요. 가장 많이 늘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의 이게 그 반도체를 보면 외국 회사들이 웨이퍼 공장을 늘리는 게 43%고 중국 본토 기업이 높이는 게 57%예요. 그래서 외국 기업도 중국에다 캐파를 늘리고 있고 중국도 캐파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가 돈 벌지는 모르지만 장비 회사들은 떼돈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중국 제조 2025에 뭐 70%, 80% 무슨 뭐 국산을 달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다 뻥이고 지금 2020년에 대략 한 15% 정도 지금 국산화를 했고 앞으로 이제 한 10년 내외 한 25% 정도 국산을 하는 거다. 네. 요게 이제 시장의 지금 현재 예측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나 합리적인 그렇죠. 네. 그러나 중국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브로킹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예측치보다는 훨씬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미친 듯이 투자하고 미친 듯이 이제 개발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3세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인가에 우리 영상에서 중국의 반도체 주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려흐어 부총리가 3세대 반도체 개발의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네. 그것 때문에 뭐 사망강전이니 뭐 원타이 커지니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근데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줄 상한가 갔던 이유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제3세대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이제 SiC 실리콘 카바이드의 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중국은 그 IDM이나 파운드리나 팹리스 이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게 기업들을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쨌거나 중국은 지금 그 10나노 이상의 그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SiC나 GAN 같은 화합물 반도체 제3세대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이게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본토 업체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한 57%, 60%가 돼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업계로 봤을 때는 장비 시장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는데 거기에 이제 국산 업체들의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소부장을 일본에서부터 주로 수입을 했지만 이게 한국이 세트 메이커가 요구를 하니까 소부장 기업들이 국산을 해버리는 거죠. 국가에서도 지원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반도체 장비나 재료 시장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럼 정부는 뭐를 하냐 그러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2014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이 주로 이제 했던 것은 2015년에 그 유명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발표를 해요. 중국 제조 2025. 네. 여기서 이제 미국을 자극했던 거죠. 네. 우리가 뭐 2025년에 국산화를 이룬다 뭐 이렇게 이제 뻥을 쳤다가 된통 두드려 맞은 거죠.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하지 마. 네. 그거는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WTO 위반이고 불공정 행위고 뭐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미중 무역 전쟁 때 중국 제조 2025는 형식상으로는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네. 중국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이름만 바꿔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방법이 2017년, 18년에 뭐를 했냐 그러면 반도체 법인세를 깎아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요걸 하는 회사들도 법인세를 깎아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20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본격적인 반도체 기술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8가지 반도체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거기는 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엄청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걸 하나 하는데 지금 세계 첨단 기술이 5나노지만 중국은 지금 14나노 겨우 이제 했는데 문제는 14나노보다 한 단계 뒷 기술인 더 이제 기술이 수준이 낮은 28나노 정도만 개발을 해도 10년 동안 법인세를 깎아줄게. 아까 보셨듯이 2019년, 18년에는 2년 정도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이번엔 10년 동안 법인세 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금년 1월 달에는 R&D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썼다 그러면 이거 세액 공제를 200억 해줄게. 그래서 R&D를 확 장려하는 이제 이런 정책을 썼고 금년 3월 달에는 그 반도체 장비를 재료를 부품을 이걸 수입하는 거 반도체라고 이름 붙으면 관세 빵으로 해줄게. 그 소장님 이거 실질적인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100% 보조금이죠. 그래서 그만큼이 다 네. 기업의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돈 가지고서 더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주는 것도 있고 뭐 지원책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은 피해 가면서 지원을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죠. 예. 그래서 법인세를 25% 내는데 그걸 빵으로 해주면 예. 순이익률이 25%만큼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소위 말하는 28나노급의 장비, 재료, 소재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은 이익이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재무제표가 엄청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장비예요. 그래서 2018년에 이미 중국의 반도체 장비 이거 수요가 투자가 유럽하고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러고 이제 그 2020년 들어서서 놓고 보면 지금 반도체 생산 캐파로 보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뒤졌어요. 생산량으로 보면 프로덕션에서는. 네. 그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반도체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국산화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보다 월등히 더 높고요. 국산화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IDM 같은 거,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직도 이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설계 쪽이 굉장히 강하고, 네. 또 이게 어셈블리 같은 것들도 지금 중국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의 반도체 설비업체, 장비업체가 이게 아주 주가가 강하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중국 반도체 얘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설비업체들이 사상 최고치를 이게 갱신을 하고도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으로 2024년까지 지금 12인치 반도체 라인이 38개 정도가 건설이 된다고 지금 세미가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8개가 중국에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에 드디어 중국이 세계 반도체 장비 이거 최대 소비국으로 등장을 했어요. 2018년에 유럽을 넘어섰고 2020년에 한국, 대만을 넘어서서 세계 최대 시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미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트럼프 이펙트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산화해야 되는 거죠. 네. 공급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소부장이 그 일본이 헛발질해서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하다가 네. 우리가 국산화해버리듯이 중국도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장비 팔지 마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국산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설비업체들이 수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규제 특수가 중국엔 있어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 다 죽었다. 미국이 규제하고 기술 안 주고 이러면 끝이다. 그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막는 것이 아니라 10나노급 이하의 첨단만 막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은 이거 개발하라고 지금 반도체 회사들 세금 25% 10년 깎아줘 버리고 투자세액 왕창 공제해주고 수입하는 장비까지 관세 인하까지 3대 특수가 동시에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상장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들이 지금 5월 말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붉은 색깔을 띠죠. 네.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 많이 들어보신 웨이얼구펀이나 자오이창신, 뭐 헤이딩커지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장비 회사는 뭐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베이빵화창입니다. 이 회사 난리 났고, 그다음 재료 회사는 이제 야커커지나 안지커지 같은 회사들, 그리고 파운드리는 그 장전과학이나 이제 통포 웨이디엔 같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팹리스는 이제 화홍반도체나 중심국제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동률은 다 100%가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이게 미국의 기술 제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하는 네. 거죠. 중심제가 그 유명한 SMIC.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셈블리 하는 회사들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장전과지나 뭐 통포웨이디엔 같은 회사인데, 이게 증가율이 400%, 800%, 2000% 뭐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 반도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조금 세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팹리스 같은 IDM 회사들을 빼고, 그 대표적인 이제 장비 회사들이 아까 말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수혜를 입고, 그리고 이제 후공정,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이 발주가 대폭적으로 늘었고, IDM이 가동률이 95%, 10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게 조립 가공하는 회사들의 이게 호황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립 가공 회사들의 경우도 이익이 뭐 몇백 %씩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지금 반도체 상장 기업들이 한 40여 개가 되는데요. 안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고 네. 회사별로 차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비 회사들 그리고 후공정 회사들 그리고 이제 가동률이 90% 100% 이제 넘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이제 가스라든지 소재 이 회사들도 같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금에서 텍스에서 이게 세이빙을 받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정도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이익은 뭐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뭐 종목을 나눠 주셨는데 그 아마 상품 코드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또 현지 언어를 통해서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이 두 장의 자료에 상품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차트도 보시고 재무제표도 엣지상에 연결된 재무제표도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첨단 산업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미중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아까 보셨지만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반도체 공장이 뭐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지어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놈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의 전쟁은 첨단 기술에 관한 전쟁이지 이게 보편적인 기술에 관한 것은 이것은 아니다. 네. 요거를 조금 우리가 유념을 하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저희가 중국 경제를 얘기하면서 뭐 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이해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3부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한번 따라오신다면 굉장히 이 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